안녕하세요. 지혜드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느끼게 되는 한 가지 감정에 대해 따뜻하게 이야기해보려 해요. 예전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야 마음이 편했고 누구와도 잘 지내야 괜찮은 어른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지고 어울리려고 애쓰는 일이 조금씩 버거워지는 그런 순간들 있으셨죠? 혹시 내가 예민해진 걸까? 내가 이상해진 걸까?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진 않으셨나요? 근데요, 그건 절대 이상한 변화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정서 성숙의 단계라고 설명해요. 젊을 때 우리는 관계가 곧 자존감이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게 기대하는 사람, 그 존재들이 나의 존재감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어울리려 애쓰는 것, 맞춰주고 배려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는 사람 수보다 감정의 질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도 4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내얼비보다 깊이가 행복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많은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 내 감정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려고 애쓰는 관계는 나이를 먹을수록 몸과 마음이 먼저 피곤함을 느껴요. 이 변화는 당신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진짜 나와 맞지 않는 관계를 이젠 견디고 싶지 않다는 신호예요. 또한 정신의학에서는 40대 이후의 뇌는 자아통합 욕구가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나보다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미소, 억지 대화, 억지 약속이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 조용한 취향, 내 루틴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혼자가 더 편해지는 이유,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당신이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부터는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피로가 커지고 혼자 있음의 안정감이 깊어지는지 심리학적 근거로 더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분명 나쁜 사람이 아니고 싫은 사람도 아닌데 대화를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혼자 있고 싶어지고 마음이 금방 지쳐버릴 때 많아졌죠. 이런 변화를 스스로 탓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왜 이럴까? 괜히 예민해졌나?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요. 하지만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정서에너지 보호 본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뇌는 감정적으로 안전한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감정, 억지 미소, 와닿지 않는 대화는 뇌가 빨리 피로감을 느껴요. 예전처럼 애쓰며 맞추던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 이후 관계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역할 기반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회사 동료, 육아 친구, 가족 역할 이런 필요에 의해 연결된 관계들이 우리 주변을 채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들이 하나둘 끝나고 새로운 관계를 억지로 만들기보다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할수록 마음의 피로가 커지는 시기예요. 심리학자 바움라이트는 이걸 관계의 구조 붕괴기라고 불러요. 자연스럽게 내가 감당하던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남은 관계만 내 진짜 성향과 맞는지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맞춰온 관계는 버겁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이라도 가치관이 달라지면 대화가 어려워지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구조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기에는 관계 회복력이 달라져요. 젊을 때는 충돌해도 금방 다시 돌아가고 어색해져도 금방 풀렸죠. 그땐 사람이 많고 관계의 폭이 넓으니 한 사람과 어긋나도 금방 균형이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관계의 폭이 줄고 감정의 깊이는 커졌어요. 그래서 작은 상처도 더 깊게 느껴지고 어색함도 더 오래 남아요. 키르케고르는 관계의 줄어들면 내면의 확장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어요. 요즘 사람보다 조용한 방이 더 편안하고 시끄러운 모임보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죠. 그건 당신의 마음이 닫힌 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더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 나이가 들수록 관찰 능력이 날카로워져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억지인지, 누가 나를 이용하는지, 누가 나를 소모시키는지 한눈에 느껴지는 때가 많아졌죠. 예전엔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선명히 보여서 오히려 불편하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경험이 쌓여서 생긴 마음의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생기면 더 이상 억지로 맞추며 살아가는 삶은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자연스럽게 필요해지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혼자라서 좋은 게 아니라 혼자여서 드디어 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는 혼자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법, 나이 들수록 온전한 나로 사는 방법, 심리학 플러스 철학 관점으로 더 깊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 때문에 지치고 관계의 무게가 커지고 얻는 것보다 잃는 힘이 더 커진다고 느껴지는 지금 우리가 왜 혼자 있음이 더 편안해지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시선, 역할, 성과, 관계의 넓이가 중요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맞추고 어울리고 나를 설명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의 방향이 밖이 아니라 안쪽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이때 내면은 조용함을 좋아하고 고요 속에서 회복돼요. 그래서 사람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전부가 되고 어울리는 시간보다 회복되는 시간이 더 소중해져요. 이건요, 고립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뇌의 에너지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에너지 절약기라고 불러요. 뇌는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과의 대화에는 거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말의 방향이 헛도는 사람, 자꾸 내가 내려가야 하는 관계에는 배로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편한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외의 관계는 뇌가 먼저 문을 닫으려고 해요. 당신이 편한 게 아니라 뇌가 당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가 편해지는 건 방어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자기 동반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누군가 옆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꼈어요. 상대의 반응, 상대의 시선, 상대의 인정이 내 감정을 지탱해줬죠. 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삶을 깊이 겪고 나면 내 감정을 내가 직접 돌보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self-companionship, 자기 동반 능력이라고 해요. 이 능력이 생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숨쉬고 편안해져요. 그리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어떤 사람은 혼자 밥 먹는 게 편해지고 어떤 사람은 혼자 집에서 보내는 저녁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은 혼자 듣는 음악에서 큰 위로를 느껴요. 이건 모두 마음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감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 행복은 크고 화려했어요. 여행 사람 모임, 웃음. 하지만 지금의 행복은 조용하고 잔잔해요. 따뜻한 차 한 잔, 깨끗한 집 아침 햇살, 좋은 공기 정돈 된 마음, 이런 것들이 이게 행복이구나 싶을 만큼 깊게 와닿아요. 어울려야 얻을 수 있던 행복에서 혼자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으로 기준이 이동한 거예요. 이 기준 변화는 마음이 더 성숙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억지 웃음, 억지 만남, 억지 친절, 억지 대화, 어울리기 위해 자꾸 나를 낮추고 나를 숨기고 나를 꾸며야 하는 관계는 이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나답게 숨 들이쉬고 숨 내쉴 수 있는 관계, 그냥 편안한 관계가 가장 귀해져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고 더 나다워지고 더 회복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에요. 억지 관계를 이제 떠나보낼 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혼자가 편해지는 시기는 내면이 자라는 시기이고 삶이 깊어지는 시기예요. 이제 정말로 온전한 나로 사는 법, 혼자인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 정확한 실천법으로 차분히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편해지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마음이 깊어지고 회복이 필요해지는 나이가 되면 고요함이 선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끊고 완전히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면 마음은 어느 순간 조용히 그리고 크게 약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고립을 가장 큰 위험으로 인식해요. 심리학자 바움라인은 고독은 회복이 되고 고립은 상처가 된다 라고 말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숨을 고르는 시간이지만 고립은 숨이 막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당신을 진짜로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을 조금 해도 그게 충분히 전해지는 사람, 그런 관계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심리적 안전지대가 돼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따뜻한 관계 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많지 않아도 돼요.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한 사람의 진심이면 충분해요. 이제 혼자 있으면서도 고립되지 않고 온전한 나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분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혼자 있을 때 나를 돌보는 습관을 만들기예요. 차 한 잔, 따뜻한 샤워, 집 정리, 조용한 산책, 좋아하는 음악,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나도 나를 챙기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살려줘요. 이 감각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기초 체력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나와 맞지 않는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 나이에는 맞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맞추고 기대하는 게 가장 큰 소모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내 삶에서 멀어져야 할 관계예요. 멀어지는 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한 거예요. 세 번째, 정말 마음이 편안한 사람에게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세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 조금 지친 것 같아.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크게 회복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 공유라고 부르는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식 중 하나예요. 한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가 10사람과의 형식적인 대화보다 마음을 100배는 더 회복시켜요.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과 연결된 시간을 균형 있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가 좋아지는 시기는 내 마음이 자라는 시기지만 연결이 주는 안정은 내 마음을 지탱해주는 보호막이에요. 혼자만의 편안함 플러스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이 조합이 평생 마음의 기본 체력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떤 사람과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내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내 안의 소리를 듣기 위한 시간,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찾는 귀한 시간이에요. 어울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은 내가 편안한 자리에서 더 깊고 진짜로 연결돼요. 당신은 혼자여서 괜찮고 누구와 함께해도 괜찮은, 그게 딱 맞는 시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숨 한 번이라도 되돌려줬길 바래요. 힘들면 언제든 지혜드림으로 오세요. 제가 또 당신의 마음을 읽어드릴게요.